부동산 경매의 개념을 한 문장으로 간결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의 부동산을 법원이 대신 팔아서 돈으로 바꿔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절차. 법원이 팔아 현금으로 바꾸고 그 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절차입니다. 이 정의는 간단하지만 경매 시스템의 모든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용어들을 걷어내고 나면 논리적인 절차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경매는 어떤 비밀스러운 뒷거래가 아니라 다른 모든 방법이 소진되었을 때 재정적 의무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법입니다. 법원은 중립적이고 권위 있는 중개자 역할을 하며 절차가 엄격한 법적 기준을 따르도록 보장합니다. 전체 경매 과정은 두 가지 근본적인 기둥에 달려 있습니다. 법원이 판다, 가장 높게 부른 사람이 산다. 이러한 구조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고 권리관계가 정리된 채로 소유권을 받는 매력을 줍니다. 대신 공부 없이 들어가면 다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용어부터 단단히 잡고 가는 거예요. 부동산 경매라는 무대에는 여러 핵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의 역할과 관계는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용어들은 법률적이고 정확하지만 처음엔 어렵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이해법은 짝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역할은 보통 관계 속에서 정의됩니다. 짝으로 이해하면 사건의 역학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짝, 임대인과 임차인. 임대인은 재산을 빌려주는 사람, 쉽게 말해 집주인, 건물주. 임차인은 재산을 빌려 사는 사람, 즉 세입자입니다. 매달 월세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임대인, 돈 내는 사람은 임차인입니다. 이 구분은 경매에서 중요합니다. 임차인의 존재는 매각 후 새로운 소유주의 권리 책임에 영향 줍니다. 다음 짝, 매도인과 매수인. 매도인은 파는 사람, 매수인은 사는 사람. 경매에선 법원이 형식적 매도인, 낙찰자가 매수인입니다. 마지막 짝, 채권자와 채무자. 채권자는 빌려주고 받을 권리, 채무자는 빌리고 갚을 의무. 소유자와 채무자가 항상 같지 않을 수 있어도 권리 분석은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법원 경매의 세계를 깊이 들여다보면 모든 경매가 똑같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경매는 시작 근거에 따라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로 나뉩니다. 첫 번째, 임의 경매, 담보로 잡힌 재산에서 발생합니다. 대표, 주택담보대출. 저당권이 설정되면 채무 불이행 시 채권자는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두 번째, 강제 경매. 담보가 없을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채권자는 먼저 소송을 제기해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그 판결을 근거로 자산을 압류하고 경매에 붙입니다. 강제 경매는 더 길고 복잡합니다. 둘 다 법원의 감독 아래 매매로 이어지지만 시작 절차는 다릅니다. 담보권, 임의 경매, 무담보, 소송, 강제 경매. 부동산 경매라는 고위험 환경에서 숫자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숫자가 낙찰과 손실, 심지어 치명적 실수까지 가릅니다. 감정가, 최저가, 유찰, 입찰가. 감정가는 법원이 의뢰한 전문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입니다. 위치, 크기, 상태, 유사거래를 반영합니다. 첫 회차 최저가의 기준이 됩니다. 첫 경매 기일의 최저가는 보통 감정가의 100%, 이보다 낮으면 무효입니다. 아무도 입찰하지 않거나 최고 입찰이 무효면 유찰됩니다. 다음 회차 최저가는 일반적으로 20.30% 저감되어 매력이 커집니다. 입찰가는 귀하의 제한 금액으로 최저가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장 높은 유효 입찰가가 낙찰자가 됩니다. 숫자 기자에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0 하나로 1억이 10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수는 보증금 몰수와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입찰서를 2번, 3번 꼭 확인하세요. 경매 당일은 모든 조사와 준비가 정점에 달하는 날입니다. 위압적일 수 있지만 절차와 용어를 알면 불안이 자신감으로 바뀝니다. 과정은 논리적이고 단계적입니다. 5가지 핵심 용어로 로드맵을 그립니다. 첫째, 매각기일, 실제 입찰의 날짜, 시간, 장소입니다.
반드시 지정 법원에 참석해야 합니다. 놓치면 기회를 잃습니다. 둘째, 입찰표는 사건 번호, 인적사항, 입찰가를 쓰는 공식 문서입니다. 셋째, 입찰 보증금, 통상 최저가의 10%, 자기 압수표 권장. 최고 입찰이면 잠정 낙찰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약 7일 후 매각 허가 결정으로 적법성을 확인합니다. 이에 제기 기간 후 매각이 확정되면 장음 납부 통지를 받습니다. 장음 납부 즉시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장음을 못 내면 보증금은 몰수됩니다. 가격 조건이 첫걸음이라면 권리 분석을 마스터하는 것은 경매 투자의 심장입니다. 낙찰가 외에 떠안을 돈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잘못하면 싸게 사도 손해, 잘하면 리스크 최소화. 등기부 등본, 법적 이력서, 현재 과거 소유자와 권리 기록을 확인합니다. 근저당, 가압류, 압류, 매각 물건 명세서, 법원이 주의점 알려주는 공식 안내서, 말소 기준 원리, 소멸 인수 갈라지는 기준일, 기준일 이후 권리 대부분 소멸, 기준일 이전 일부 권리는 인수 가능, 대항력, 전입신고 플러스 실제 점유로 발생, 효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우선 변제권,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 대항력이 기준일보다 빠르면 보증금 미회수분을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습니다. 7장 기본적인 권리 분석을 위한 간단한 5단계 가이드. 주거용은 간단하고 반복 가능한 흐름으로 위험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로 임차인 관련 함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합니다. 중요 정보 누락을 막고 신속히 분류합니다. 1. 매각 물건 명세서를 펼친다. 2. 최선 순위 설정일, G, 말소 기준일. 3. 임차인이 있다면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를 확인. 전입신고 다음날 0시, vs 말소 기준일 비교. 이전이면 대항력, 이후면 대항력. 4. 등기부 등본 권리들을 확인해 인수 권리 여부 점검. 4. 인수금 영원 확인되면 입찰 가능 후보. 이 5단계만 정확히 해도 권리 분석의 80%는 해결됩니다. 체계적으로 체크하고 기록하세요. 8번째 섹션. 낙찰과 그 이상 4가지 필수 세금. 초보자 실수, 낙찰 가격에만 집중. 이후 비용 폭포수에 타격을 받습니다. 입찰가는 총 비용의 한 조각일 뿐. 취득세. 취득 시점의 납부. 세율은 유형 가격, 보유주택 수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세,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 종부세, 일정 공시가격 초과 시국세로 추가 부담, 양도소득세, 차익과 보유기간,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기 투기는 장기보다 세율이 훨씬 높습니다. 총비용 계산에 반드시 포함, 낙찰가, 취득세, 명도비용, 수리비, 보유비용, 예상 양도세. 이 접근만이 진정한 투자 잠재력을 정확히 평가합니다. 예산은 보수적으로, 현금 흐름은 여유 있게. 총비용 기준의 최대 입찰가를 정하세요. 9번째, 조심성 있는 초보자를 위한 5가지 황금률. 흥미진진하지만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첫 목표는 안전하고 현명한 게임을 하는 것. 보수적 원칙으로 함정을 피하고 자신감을 쌓습니다. 1. 첫 물건은 권리관계 단순한 물건. 세입자 없거나 대항력 없는 물건으로. 과한 할인엔 이유가 있습니다. 명도 권리 복잡성 없이 절차부터 배우세요. 2. 요약만 믿지 말고 원본, 특히 매각 물건 명세서를 직접 확인. 3. 총비용 원칙으로 입찰가 계산, 취득세, 명도, 수리, 보유, 기타 수수료. 4. 현장 답사는 필수. 사진과 실제는 다릅니다. 누수, 곰팡이, 주차, 분위기는 발품으로 확인. 5. 이상하게 싼 물건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못 찾으면 포기하세요. 다른 물건은 언제나 또 나옵니다. 이 5가지가 초보자의 안전띠가 됩니다. 결론, 지식이 최고의 방패입니다. 필수 용어들을 살펴보며 한 가지 주제가 분명해졌습니다. 핵심 한 줄, 경매가 위험한 게 아니라 용어를 모른 채 들어가는 것이 위험합니다. 위험의 근원은 무지입니다. 오늘 정리한 25개 용어만 익혀도 절반은 끝났습니다. 단단한 기초를 다졌습니다. 이제 실제 물건에 용어를 적용할 차례입니다.
머리 지식이 손 기술이 되는 순간입니다. 체스의 규칙과 말의 이름, 움직임을 배웠습니다. 이제 전장을 읽고 수를 계획할 어휘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자신감이 자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실제 물건으로 권리 분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